이번 시간에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마지막인 브루너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브루너는 교육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인데 사실 이 사람이 낸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당시 시대 상황하고 무척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에 소련에서 지금의 러시아가 되겠죠.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이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벨상을 받았던 물리학자, 화학자, 생명과학자 이런 분들과 또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회의의 의장이 바로 브루너였습니다. 그래서 브루너의 학습 이론은 혼자만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과학 학습 이론을 잘 만들어서 과학을 제대로 배우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 피아제와 오수벨의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학습 이론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바로 학습 의욕과 지식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학습 의욕 속에는 문화적 요인과 동기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학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서 학습 의향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오수벨과 다른 점은 학습 의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또 동기유발적으로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학습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를 준다는 것이죠. 브루너는 이 학습 의욕을 바탕으로 배워야 될 학습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학습 내용이 단순하게 병렬적이거나 아니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징적인 어떤 구조를 가진 채 학습이 될 때 굉장히 학습 효과가 높다고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문의 구조입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학습 이론에 의해서 전 세계적 영향을 끼쳤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거나 또는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학습 내용들이 바로 이 지식의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는 학습 내용을 위계를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구조를 배웠을 때 학습 내용이 잘 이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배우면 학습 내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암기가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배우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을 제대로 배우기 위한 최적의 구조는 표현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성에 따라서 그리고 유효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표현 양식입니다. 학습 구조를 배울 때는 피아제 지능 발달 이론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배울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중학생이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학습 구조를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 방법에 따라서 표현 양식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뢰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받침점을 옮기면 작은 힘으로도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지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지뢰의 원리를 초등학생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양팔저울을 갖다 놓고 무게를 재가면서 그런 받침점을 찾아본다든가 무게의 비를 찾아본다든가 같이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져서 작동시켜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동적 표상이라고 그러고 중학생쯤 되면 이제 작동하기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서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영상적 표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쯤 되면 작동적, 영상적은 필요 없고 논리적인 수학적 관계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 표상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나눈 이유는 바로 피아제 지능 발달 이론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피아제 지능 발달 이론에 의하면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는데 바로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것이 작동적 표상이고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것이 영상적 표상이고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것이 상징적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아제 학습 이론은
지식의 구조를 잘 맞추고 표현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식의 구조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도 또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의 구조는 계열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계열성이라는 것은 뭔가를 학습하고 있는데 위계를 가지면서 서서히 구체적인 것부터 추상적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또 오스웰의 유의미 학습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구조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추상성을 띄어야 되고 좀 더 피라미드 구조처럼 지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구조는 학생들의 과거 학습 경험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료들이 제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개념들을 일반적인 법칙이나 이론보다 먼저 학습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특수한 것, 즉 구체적인 것부터 일반적인 것, 추상적인 것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브루너의 학습 이론은 지식의 구조를 최적화시키고 지식의 구조에 맞는 학습 내용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브루너의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브루너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을 결합시켜서 학습 원리, 학습 진행 방식들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행동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강화와 보상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때 제시된 내용이 주변에서의 어떤 칭찬이나 상품보다는 내적 보상, 즉 지식을 알므로 해서 느끼게 되는 희열감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았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서 제시된 방법이 바로 발견학습입니다.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어떤 지적 희열을 느낌으로 해서 그런 보상 심리에서 발전적인 어떤 지식을 이해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발견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학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지식의 구조를 점차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교육과정 시간에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적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포기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브루너의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둔 나선형 교육과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장점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다시 중학교 때 반복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고등학교 때 반복함으로 해서 지식의 구조를 더욱더 튼튼히 공고히 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선형 교육과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브루너는 그 이후에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브루너가 제시한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까지 이 지식의 구조에서 다뤘던 논리수학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식인 또는 논리수학적 사고인 패러다임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지식의 구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수학적인 표현이 아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전달해야 된다는 내러티브 사고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러티브 사고방식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였고, 그 이후에 오늘날의 학습에 있어서 단순하게 논리수학적인 지식을 논리수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야기나 다양한 경험을 설명하는 형태로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브루너의 학습 이론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목적이 학문을 배우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식을 더 어떻게 잘 습득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